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님이, 발음이 안 돼. 씨, 저 잠이 와서 그런가? 나 이제 일본 가야 돼가지고, 일본 가는 거 영상 미리 좀 많이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혼 이야기인데, 어반놈 채널이 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 보니까 2022년 9월부터 만들어졌더라고. 이 채널도 제법 오래됐어. 횟수로는 4년째지, 그지? 근데 이때까지 4년째 본 사연 중에서 가장 얼탱이 없는 이혼 사유를 내가 봤어. 이걸 내가 덕후 가서 봤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다기보다는 좀 얼탱이 없는 사연이라 가지고 들고 와서 너무 희한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이제 파혼 같은 거는 제가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돈 때문에 거의 다 일어난다 보면 되거든. 돈 문제 때문에. 물론 뭐 특이한 이야기도 있지. 뭐 개빠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이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들고 왔는데 제목은 그거야. 결국 이혼했다. 2025년 3월 1일에 올라온 글이고 트랜스젠더 갤러리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MTF인 거 들키고라고 하는데 나는 이 트랜스 용어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MTF가 뭐지? 이게 들킨 게 뭐가 문제가 되지 보니까 MTF는 맨, 트랜스, 피메일을 말하는 약자더라고. 그래서 FTM이면 여잔데 남자로 바꾼 애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전청조, 전청조가 FTM이고 보통 남자들이 트랜스가 된다고 하면 MTF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걸 들켰대. 그리고 아씨는 아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아내가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도장을 찍기로 했어. 그리고 호르몬은 3달 차인데 수술까지 하려니까 마음이 찹찹하대. 그래서 호르몬 이미 맞고 있는 것 같고 수술하는 거니 아래 싹둑 자르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빚이 5천만 원 있었는데 아내가 2천 가져기로 합의봄. 응원해줘. 나 이제부터 여자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일단 어떻게 되지 싶은 거야.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하면 원래는 남자였어. 남자였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MTF인 걸로 들킨 거야. 그래서 호르몬 수술을 하다가 걸린 것 같아. 호르몬 하면 이제 찌찌가 나오고 여성스러워지잖아. 그러다가 이걸 걸렸고, 그리고 수술은 이제 거세술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 우리가 도축론으로 보게 되면 달달하게 몇십억씩 당하는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빚이 나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렇잖아. 그 친구, 그 아파트 한 4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거 빚 다 갚은 줄 알았거든. 근데 와이프가, 그, 담보대출 받았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빚으로 상속이 되는, 이렇게 되면 빚도 상속이 되거든. 그래서 아내가 2천 가져기로 쇼부가 이렇게 처지게 된 거지. 그래서 양육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육비를 산정할 때 아마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고 아래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태국에는 트랜스젠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하는 걸 좀 흔하게 볼 수 있어. 뭐 조그만 가게를 한다거나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철저하게 음지에서 일을 하거든. 그러면 일단은 소득이 안 잡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양육비도 아마 많이 안 뜯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서도 되게 혼란스럽다는 그런 반응. 나도 보면서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단어를 하나씩 찾아봤거든.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였고, 사람들 반응은 그거였어. 트랜스젠더 반응이다 보니까 왜 그래? 본인도 나름 남자로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정체성을 숨기고 살 수 없어서 힘들게 결정한 건데 무조건적인 비난은 아니다. 그런 남자를 비난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근데 야,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응원을 해달라는 양심이 없는 것도 정도껏 없어야지. 대체 왜 결혼을 하고 애를 왜 낳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진짜 남자로 죽을 때까지 살려고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적어도 트제내면 알 거 아니야. 트제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도 충분히 힘들 텐데 비난만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도 야, 이건 아니다. 트랜지션 계획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그리고 여자 홀모면 미혼모에 빚 2천 안고 시작하는 건데 네가 사람 새끼냐라는 이런 비난과 그런 뭔가 위로의 글이 동시에 공조, 그게 올라오더라. 그리고 트젠을 자꾸 탄압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시스년들아 스탑러커 받고 결혼까지 했다가 폭망이라고 하니까 혐오스럽다 진짜. 정작 트젠 탄압과는 결혼과는 먼 시스 빠미년들은 아무런 피해를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시스년들은 또 뭔가 싶어 찾아보니까 시스젠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심리적인 성별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 난 남자로 생각하고 난 자지가 달려있잖아. 그러면 이게 다 시스젠더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시스 놈이지 나는 그지. 그리고 보통 여자들은 시스 련이고 그래갖고 희한한 단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찾아보게 됐는데 뭐 이러다가 다시 여자랑 재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체성을 송립답시고 여자 방패 뒤에 삼아서 뒤로 바람피는 개들을 보는 기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니까 시스의 일반인들이 트젠을 게이랑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나름의 그런 자아 성찰의 이야기들도 있었어. 그리고 한때는 결혼할 때는 본인 정체성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뒤늦게 안 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본 뭐 덕후는 말할 것도 없지. 미친 새끼들. 찌빠 역겹네. 정신병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 빰이랑 되게 재밌는 건데 보통 LGBTQ라고 하잖아. 정권에서는 이런 뭔가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연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위아더 원을 외친다면 대한민국의 빰이는 뭐냐면 트랜스젠더나 소수계층들은 전부 다 빠큐야. 그리고 트젠 같은 경우는 쟤든 정신병 걸린 햇냄이다. 약간 다 정신병 걸린 변태 햇냄이다라는 거. 역겹다. 트젠이 싫다. 미쳤다. 약간 요런 반응이지. 개 역겹다. 준내 예쁘다. 뭐 멀쩡한 거 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욕먹을 짓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왜 빚을 나눈 거냐? 왜 빚을 나눈 거냐? 그러니까 법이 그래 이 병신년들아 진짜. 법이 그렇다고 이 병신년들아 그게 빚도 상속이 된다. 그래서 역겹다, 뒤져라,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와, 이렇게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게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 게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사람들이 야스를 못 하잖아. 그러면 게이 젠더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뭔가 상당수의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동성애자보다 잡식이야.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지. 양성이야. 다 따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들이고 동물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사자, 기린 이런 애들이 있잖아. 돌고래. 이런 애들도 암컷, 특히 동물 사이는 위너텍스올이잖아. 암컷이랑 못하면 남자들끼리 합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저 트젠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돼. 그래서 이게 내 유튜브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지만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을 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여장 취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원룸을 얻어가지고 여장을 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올려서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거기서 성관계를 했다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 남자는 몸을 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때도 그 부부가 이혼을 했나 안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남편은 다 걸렸는데, 그냥 몇 번 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까지 구해가지고 그렇게 박히는 걸로 이제 몸을 팔 정도면 사실상,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을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몰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걔들도 이제 탑게이, 바텀게이가 있잖아. 그러면 바텀게이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 탑게이가 귀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런 것까지 나도 별로 알고 싶진 않은데. 나는 그게 되게 확실해가지고. 나는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런 쪽 얘기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이혼 사유도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이런 이혼 사유들은 아마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사회 구조가 사람들이 야스를 못 하잖아. 그러면 양성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불과 대만 다녀왔잖아. 대만에 작년 다녔는데 대만에도 진짜 많아요, 게이가. 그래서 내가 대만 게이한테 3번 플러팅 당했거든. 마지막 3번째는 게이가 옛날 나올 머리 있잖아.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 비하인 머리. 그렇게 한 게이였는데 정확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남자애가 한국말로, 심지어는 한국인이라니까 오빠 내 남자친구 할래? 이러길래 내가 don't, fresh don't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게이 애들이 있었고 그 내가 갔던 바에 여자 커플이 있었거든. 여자 커플이었단 말이야. 여자 커플이었는데 그 여자도 톰보이처럼 이렇게 머리 짧고 레즈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애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걔가 마지막에는 그 여자애가 나도 레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다리를 벌리더라고. 이렇게 속옷을 보여주더라고. 그게 어떤 심리에도 그런지 모르지. 맨 처음에 보면서도 나도 이게 못 본 척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래서 그냥 내가 느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트랜스젠더라던가 게이라던가 그냥 전부 다 그 자기가 뭐 이제 레즈든 간에 그냥 얘들은 그냥 잡식 아닌가.
그냥 닥친 대로 따먹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혼란을 굉장히 가속시키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이잖아.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도 그런 쪽으로 조금은 더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오염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보고 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뭐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야 집에다 똘똘이를 치라고 이 새끼들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좀 재밌어가지고 들고 봤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라고 했을 때 아마 앞으로도 대한민국엔 이런 양성 변태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안타깝다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